안녕하세요. 장주리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수업 8번째 시간인데요. 저작권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다들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확히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작권이 뭘까요? 저작권을 알려면 먼저 저작물이 뭔지 정의를 내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에요. 누군가 뭔가를 쓰고 만들고 그리고 노래를 불렀다면 다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고유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가령 탕수육은 부먹, 탕수육은 찍먹이라고 누가 표현을 했으면 그걸 내가 글로 썼다고 고유한 창작물로 인정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만의 고유한 창작물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거는 저작물로 인정을 못 받아요. 당연히 저작권이 없죠. 그래서 저작권은 어느 정도 고유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에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혼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럿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노래라고 한다면 노래를 부른 사람만이 아니라 작곡한 사람, 작사한 사람, 연주한 사람까지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저작권은 고유한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갖게 되는 배타적 권리예요. 배타적 권리라고 하면은 남한테 양도할 수 없는 자기만 갖는 권리를 말해요. 영상 제작뿐만이 아니라 수업을 다녀보면 저작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가령 내가 유료로 구매한 콘텐츠니까 내가 편집해서 다른 영상, 다른 작품을 만들 때 이용해도 되지 않냐. 혹은 내가 돈 주고 산 음악이니까 내가 만든 영상에 집어넣어도 되지 않냐. 다 틀렸습니다. 저작권이 그렇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작권은 내 입장이 아닌 만든 사람,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나 좋자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꼭 만든 사람이 과연 이걸 원할까? 만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기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이용은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는다고 하면 돈을 낼 수도 있고 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허락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용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돼요. 허용 범위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동영상을 만드는데 친구가 찍은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쓰고 싶어요. 그리고 말을 잘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동영상에만 그 사진을 쓴 게 아니라 크게 인쇄해서 액자에 넣어서 팔기도 하고 내 인스타그램에 그 사진을 올려서 내 친구가 찍은 사진이야 라고 허락 없이 배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꼭 허락을 받은 범위 안에서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내 동영상 안에서 사용하기로 했으면 동영상에 넣었을 때만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게 돼요. 그게 아닌 건 다 위반이 됩니다. 까다롭죠? 이런 저작권을 지키는 게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래서 쓸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소스라고 하는 저작권과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자료들, 그런 창작물들을 사용하는 법도 오늘 배우겠습니다. 저작물이라고 하면 법에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영상을 제작할 때 쓸 것들을 몇 가지만 적어봤어요. 첫 번째로는 글꼴, 두 번째 그래픽. 그래픽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사진이나 그림들, 정지된 걸 말해요. 그 다음 사운드, 음악이 될 수 있고 효과음 같은 소리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제일 많이 쓸 동영상도 포함되고요. 마지막에 데이터, 통계 자료나 그래프 같은 것들도 저작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저작권을 위반할 때는 어떻게 되나? 법적 처벌을 받아요. 첫 번째로는 형사적으로 벌을 받습니다. 형사적이라고 하면은 징역을 살든가 뭐 벌금을 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처벌을 하려면 피해를 당한 사람, 저작권자가 안지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데요. 저작재산권이라고 하면은 뭐를 복사할 수 있는 권리, 복제권도 있고요. 그걸 방송에 트는 것도 저작권이에요. 어딘가에 전시를 하던가 배포, 많이 복제해서 나눠주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고요. 내가 맘대로 대여를 해줘도 저작권에 문제가 되죠. 친구가 그린 그림이 너무 좋았어. 나만 보라고 빌려줬는데 그걸 친구들한테 막 돌려도 문제예요. 아, 나 돈 안 받고 보여주기만 했다.
돈, 영리랑은 상관없이 보여준 것만으로도, 허락받은 권리 이상으로 보여준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양한 저작재산권의 종류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알아놓고 내가 누군가한테 허락을 받을 때 또는 내가 허락을 해줄 때 이 안에서 허락을 해주시고 이 안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초상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는 초상권이 있다. 나만의 얼굴 혹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형사법에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해요. 대신 민사적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디 광장이나 관광지 같은 데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이 잡힐 수 있잖아요. 찍을 수 있어요. 찍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위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을 찍었을 때 그 사람이 누가 봐도 그 사람인 걸 알 수 있게 명시되면은 그 사람이 내 거 찍지 마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촬영 작성 거절권이에요. 이미 찍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찍고 있는 걸 알고 기분 나빠서 찍지 말라고 하면 안 찍으셔야 돼요. 그때 안 찍지 않고 계속 찍었다면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튜브 같은 데 올릴 수 있잖아요. 혹은 내가 영화로 만들어서 개봉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를 내리라고 공표를 거절할 권리도 있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찍은 동영상인데 왜 네가 맘대로 내리라고 하냐. 그거는 그 사람의 자기만의 얼굴, 그러니까 초상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찍지 말라고 말은 안 했더라도 그걸 공표하는 거는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초상이 함부로 영리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도 갖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자전거 타는 모습이 예뻐서 찍었대요. 허락했어요. 아, 찍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쓰는 줄 알고 허락도 했어요.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든 페이스북에 올리라고 사진을 허락했어요. 찍으라고. 그런데 그거를 갖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찍힌 사람. 혹은 너 그걸로 돈 벌었으면 나한테 돈 얼마 줘야 돼 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걸 거절한다? 그러면 민사소송 들어와서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어딘가 광장같이 열린 공간에서 내가 사진이나 영상을 찍다가 누군가 거기에 담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알았다면 찍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찍으라고 허락을 했지만 어디다 올리든가 남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하진 않을 수 있잖아요. 네가 너만 보는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허락을 했는데 왜 딴 데 올려? 내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걸로 돈을 벌었을 때 돈 벌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혹은 벌었을 때 나한테 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초상권입니다. 공적인 공간, 광장 같은 공적인 공간에선 그런데 사적인 공간에서는 더 까다로워요. 함부로 찍으면 안 되는 곳도 있고요. 혹은 그 장소 공간의 운영자, 사장님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아야만 찍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이 배경에 잡히지 않는 곳에서 찍던가 아니면 열린 공간, 관광지라든가 광장같이 열린 공간에서 찍으시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려우면은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찍고 있는 카메라나 스마트폰에 지금은 촬영 중입니다. 혹은 지금은 유튜브 촬영 중입니다. 라고 적어 놓고 찍으세요. 그때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걸 보고 또 피하지 않았다면 암묵적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몰래 찍어 놓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걸로 광고 수익까지 번다? 그러면 찍혀있던 지나가는 사람이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지나가는 사람이 내리라고 하면 내려야 되는 거죠. 초상권 까다롭죠? 하지만 내 권리도 존중받으려면 상대방의 권리도 존중해 줘야 되겠죠.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제한을 받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학교 교육 목적의 사용. 학교 교육이어야 돼요. 학원, 개인적인 과외, 친구를 알려줄 때는 저작권을 지켜야 돼요. 하지만 학교 안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쓸 때는 어느 정도 예외가 돼요. 소설 지문 같은 것 때문에 소설을 일부 복사해서 쓸 수 있겠죠. 음악 시간에 노래를 따라 부르기 위해서 어떤 노래를 틀어요. 그때는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든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학교 교육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또 시사 보도. 언론의 성격으로 다뤘을 경우에는 써도 돼요. 인용을 해도 돼요. 단 언론이
나는 언론이야 라고 말한다고 모든 사람이 언론인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언론 목적이다 하더라도 정말 공적인 성격이 있던가 아니면 언론사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아무나 언론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걸 갖다 써도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이나 방송, 자선사업이라든가 기부 행사 이런 데서 노래를 틀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자체는 비영리긴 한데 그때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음악을 듣는 대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는 게 좋죠. 사적 이용은 나만 쓰겠다는 목적으로 복제를 하는 걸 허용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CD를 하나 샀어요. 그거를 계속 듣고 싶어. 근데 CD를 들고 다니면서 들을 곳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MP3 파일로 바꿔서 갖고 다니면서 들어요. 그거는 허용되는 복제예요.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책을 복사했어요. 나 혼자 보는 건 괜찮은데 친구한테 보라고 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왜? 사적 이용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작물, 남이 만든 저작물을 쓸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거는 재판에 가서 판사가 결정을 할 문제지, 이거는 교육 목적이니까 될 것 같아 라든가 나는 비영리로 만들었어 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저작권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혹은 판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고 꼭 전문가한테 물어보든가 원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남이 만든 걸 쓸 수 있는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을 때죠. 두 번째는 퍼블릭 도메인, 즉 시효가 만료된 자료들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시효가 몇 년이냐? 70년입니다. 근데 뭐로부터 70년이냐? 저작권자가 죽은 지, 세상을 떠난 이후로부터 7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를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지금 있는 그 노래를 부른 가수, 작곡자, 작사가, 연주자들이 사라진 지 70년이 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100살 돼야 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녹음된 클래식 음악들은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작곡가는 200년, 300년 전에 모차르트나 베토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연주한 오케스트라가 5년 전에 CD를 냈다. 그러면 연주한 사람들의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악보를 보고 직접 연주했으면 상관이 없고요. 또 여러분이 연주한 그 음악을 팔 수는 있어요. 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연주곡에 대한 저작권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퍼블릭 도메인,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또 공정이용, 몇 가지 예외 사례가 있었죠. 써도 된다고 허락받는 그런 사례일 경우에는 써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우인데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약속이 있어요. 창작자들이 이 약속만 지키면 내 거를 써도 되라고 허락하는 그런 약속이, 국제적인 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런 자료들은 여러분도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맨 아래는 아주 까다로운 거예요. 저작권자의 허락을 꼭 받아야만 되는 자료들. 반대로 맨 위는 누구나 맘대로 써도 되는 자료들이에요. CC0 써있는 부분 보이죠? 저거는 맘대로 갖다 써도 돼요.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그 아래 사람이 그려져 있으면 맘대로 써도 되고 영리 목적으로 써도 되지만 누가 만들었는지는 적어줘야 되죠. 그 아래 SA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여러분들이 이 조건이 돼 있는 사진을 갖다가 내 영상이나 내 사진 작품에 썼어요. 그랬으면 여러분들 것도 남들한테 허락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남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했는데 나는 돈 받고 팔면 안 돼요. 나는 무료로 쓰면서 남한테 돈을 받으면 이 약속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래 달러 표시에 짝대기가 그어져 있죠. 영리 목적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비영리 목적으로는 이름만 밝히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 아래 ND라고 있죠. 이것은 변경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변경하면 안 되고 수정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 가령 사진이 있어요. 사진 이렇게 몸 전체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얼굴만 잘랐으면 수정이 되겠죠. 또 칼라 사진인데 흑백으로 바꿔도 수정이 되겠죠. 음악이 있었는데 음악을 빼고 틀어도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동일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쓰면 써도 된다라는 식으로 위에서 느슨한 규칙부터 까다로운 규칙까지 순서가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볼 때 이런 게 붙어 있다 그러면 그 약속,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찾고 싶을 때 있죠. 보통 어떻게 찾으세요? 검색해가지고 나온 그림 다운해가지고 맘대로 집어넣죠.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할 때 사용 조건이 있어요. 거기서 사용 권한으로 들어가서 비영리 목적으로 써도 되냐, 영리 목적으로 써도 되냐, 혹은 변경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조건을 걸어서 그때 나온 결과물만 갖다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무거나 검색 결과 중에 나온 예쁘고 마음에 드는 사진이라고 골라 썼다가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 찾기 귀찮고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주소창에 픽사베이나 팩셀지를 쳐서 들어가면 다양한 사진들을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나온 것들은 광고 칸에 있는 것만 빼면 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써도 되고요. 영리 목적으로 써도 돼요. 심지어는 누가 만들었는지 이름도 안 밝히고 써도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픽사베이나 팩셀지 같은 데는 한국 자료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사람들은 공공누리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는 한국 사진들이 있긴 하지만 양은 아주 적어요. 그래서 좀 아쉬우니까 여러분들이 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지키는 자료들을 많이 공유해서 내 자료 갖다 쓰세요라고도 해보세요. 그럼 뿌듯하고 다른 창작자들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다양한 한국에 대한 사진이 나오는데 검색 조건을 상업적인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까지 해도 되는 아주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하는 사진들은 몇 개 안 되고 안 예뻐요. 그리고 픽사베이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다양한 코리아라고 치면 다양한 사진이 나오죠. 이 사진들은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눌러보면 정보가 나오는데 누가 찍었는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돈을 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뭐 커피값 한 잔 정도 되는 돈을 기부해도 좋겠죠. 글꼴. 글꼴은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에요. 글꼴은 특별한 게 없다고 인정되나 봐요. 그런데 글꼴은 보통 설치 파일에 담겨서 배포되죠. momo.exe 같은 거요. 그때는 그것은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글꼴을 돈 주고 사거든요. 예쁜 글자. 그런데 무료 글꼴이라고 치면은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글꼴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갖다 써도 되는데 대신 다운받을 때는 무료 글꼴이라고 누가 블로그에 올려놨다고 그걸 받지 마시고요. 꼭 그 이름을 검색해서 나온 원래 원본 출처 사이트로 찾아가세요. 서울채라고 하면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 받을 수 있고요. 네이버 나눔 글꼴이면 네이버 가서 받을 수 있어요. 꼭 원래 배포하는 사이트에 가서 받아야 되지 아무 곳에서 받았다가는 문제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무료 글꼴이라고 올렸는데 사실은 무료가 아닐 수 있거든요. 유료 폰트일 수 있거든요. 그때 나는 몰랐다라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손글씨. 내가 쓴 손글씨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손글씨는 폰트라기보다는 그림으로 인정돼서 저작물이 돼요. 꼭 허락을 받고 쓰셔야 됩니다. 오디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라는 데가 있어요. 이 주소를 치면은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음원들, mp3 파일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단 그냥 저 주소만 치면 이상한 화면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지메일 주소나 유튜브 주소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다운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한국 사이트들도 많아요. 부금 대통령, 이렇게 BGM을 부금이라고 하죠. 이런 데서 다운받아도 되지만 잘 읽어보셔야 돼요.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쓰면 안 되는지가 적혀 있어요. 그런 걸 보통 약관이라고 하죠. 꼼꼼하게 읽어보고 거기에 있는 대로만 써야지 뭐 영상에 쓰고 유튜브에 쓰고 방송에 쓰고 라디오 팟캐스트에 쓰고 했는데 어디에선 쓰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앞에서 말했던 무료 음원들, 무료 사운드들은 대부분 가사가 없어요. 가사가 없으면 노래가 신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유튜브에 가서 카피라이트 프리 뮤직, 로얄티 프리 뮤직이라고 치면은 음악을 만드는 예술가들이 남이 써도 된다고 올려놓은 음악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영상에 쓰고 누가 만든 무슨 곡이다 라고만 적어주면 마음대로 써도 되고, 심지어는 영리 목적으로 써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사가 있는 음악을 찾고 싶을 때는 유튜브에서 로열티 프리, 카피라이트 프리라고 쳐서 나온 음악들을 갖다 쓰면 되겠어요. 비디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까 사진을 찾으려고 들어갔던 픽사베이나 팩셀즈 들어가면 옆에 동영상 검색란에서 검색어로 입력하면 나와요. 단 한글보다는 영어로 쳐야 훨씬 많은 자료가 나오니까 거기서 내려받은 고화질 영상을 내가 찍은 영상 사이에 집어넣어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신 유료 동영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상들이 여기 이렇게 함정처럼 있으니까 이건 피해서 밑에 있는 것들을 받아 쓰시면 돼요. 아쉽게도 한국에 대한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데이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 특히 국가에서 만든 데이터는 누구나 써도 돼요. 그런데 그거를 그래프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그래프를 만든 사람의 저작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만든 그래프다? 그러면 그 통계 자료, 데이터는 국가에서 나온 거면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신문사에서 만든 그래프 그대로 내 영상에 갖다 쓰면 원칙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새로 그 수치에 맞게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갖다 쓸 수 있는 저작권 프리소스들이 많아요. 있는데 그걸 쓸 때는 꼭 그 사이트들 출처에 밑에 읽어보면 약관이 적혀 있거든요. 혹은 사용 권한이 적혀 있어요. 거기 있는 대로만 쓰셔야 돼요. 함부로 여기저기 다 쓰면 안 되고요. 이 음악은 동영상 만들 땐 써도 되지만 다른 노래를 만들 때 배경음악으로 쓰면 안 된다. 혹은 유튜브에 올릴 땐 되지만 극장 개봉할 영화에 쓰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사용 조건이 까다롭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꼭 그 조건에 맞춰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작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낸 책이 있어요. 근데 책으로 구하기는 힘드니까 그 사이트 가면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가서 저작권 상담 사례에서 좀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전문가들이 쉽게 설명한 걸 읽어보면, 아, 이거는 저작권 침해구나, 저작권 위반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유튜브에 이런 법률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법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작권법, 초상권 다 까다롭고 괜히 이런 거 왜 있어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말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저작권법을 따라줘야 돼요. 내가 힘들게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누가 함부로 갖다 쓰면 기분 나쁘잖아요. 꼭 돈을 벌겠다는 목적은 아니더라도 나한테 허락이라도 받고 썼으면 괜찮은데 자기 맘대로 쓴다? 기분 나쁘죠. 괘씸하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나도 남의 권리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싸우지 않고 재밌는 창작물이 무궁무진하게 나오겠죠. 누군가 내 저작권을 자꾸 침범하면 내가 만들고 싶은 생각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회에도 좋지 않고 여러분들의 창작 활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꼭 저작권법을 지키면서 남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창작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8번에 걸쳐서 영상 제작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특히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막막하고 구체적이지 못해서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많은 걸 만들어 보시고, 특히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의견을 들으면서 만든다면 전보다 나은 영상물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꼭 방송반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상을 만들던, 혹은 앞으로 직업으로서 영상 제작하는 일을 하더라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더 좋은 작품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